안녕하십니까. 사람과 한의원 진료원장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한의원 수석원장 선현수입니다. 김 원장님, 요새 갑자기 또 한파가 오고 하면서 수족냉증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 사이에 원장님께서 보신 수족냉증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좀 기억나시는 케이스들이 있으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부쩍 수족냉증 환자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게 손발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호소하시는 거 보면 배가 차갑다고 하시기도 하고 등이 차갑기도 하시고 몸 여러 부위가 차갑다고 많이들 호소하십니다. 최근에 제일 기억나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손발뿐만 아니라 복부, 이제 등, 목, 몸 전신적으로 다 많이 이제 시린 편이셨는데요. 그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전체적인 따뜻한 기운 자체가 일단 많이 떨어져 있고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말단까지 이제 구석구석 따뜻한 기운이 잘 전달되게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전달된다는 게 이제 비의료인 혹은 이제 비한의사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딱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따뜻한 기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심장에 의한 순환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 근막, 이제 말초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이제 순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심장에서 멀수록 아무래도 이제 말초의 순환 같은 경우는 근육, 근막 상태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굳어 있는 근막이라든지 근육을 풀면서 더 순환을 개선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몸에서 순환이 단순히 심장이 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초에서 하나하나가 다 같이 이제 일을 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걸 좋아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우리 대기실에 이렇게 수족냉증 혹은 온몸이 시린 분들도 보면 막 운동 많이 하셔서 이렇게 근육질이 막 최고도 좋으신데, 그런 분들은 근육질이고 하면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젊은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근육량도 많고 이제 그런데도 시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크다는 건 펌프가 크다는 뜻이죠. 박출은 잘 해줄 수 있는데, 또 의외로 이 근육이 커도 부드럽게 잘 짜주지 못하면, 오히려 그 근육들로 가는 이제 기혈들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 또 시림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 환자 중에도 이렇게 아주 막 근육질인데 본인은 막 시려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깨고 뭐 이런 분이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원리네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침 치료 말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됩니까? 침 치료와 이제 또 병행하셔야 될 게 한약 복용이 있습니다. 저희 한약의 원리는 최대한 이제 양기, 따뜻한 기운 자체를 보강해 주는 게 제일 크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위장이 차가워져 있다든지 그런 경향을 많이 끼고 있으시거든요. 결국 우리 위장이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때 우리 몸이 소화 과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대사도 원활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또 따뜻한 기운 자체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약의 효능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장만 말씀하셨지만, 한의학적으로 이제 내부 장기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양기가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침 치료도 침 치료지만 한약 치료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약 처방을 하고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할 때 대략적인 치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단위로 이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분들은 이제 한 달만 치료해도 많이 좋아지시고, 보통 근데 이게 시림이 짧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10년 넘게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또 더 길게 2달, 석 달 처방이 길어지고 치료 기간도 또 길어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이제 가벼운 분들은 많이 좋아지시고, 병력이 길었거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으시면 더 길어지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원장님 환자들 중에 수족냉증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다른 더 큰 병들을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병이 어떤 병입니까? 결국 이제 순환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수족냉증과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걸 이제 말초신경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족냉증은 단순히 이제 시림을 주 증상으로 호소를 하신다면, 이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의 문제로 나타나는 건데, 저리기도 하고 화끈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이상한 감각이 손으로 오기도 하고 발로 오기도 하고 대중 없이 그냥 더 심한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심한 수족냉증과 말초신경병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수족냉증은 시림을 주증상으로 하는데 신경 전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상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말초신경 부분에 이미 이상이 생기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거죠. 손상의 범위라든지 깊이가 더 깊어진 거죠.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수족냉증은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순환저하인데, 순환저하 상태가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말초신경이 점점 쇠약해지고 손상받아서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 있다, 요 말씀이시네요, 그죠?